사람 얼굴에 드러난 자연의 모양을 우리가 간략하게 함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눈썹이 있을 것이고, 눈이 있을 것이고, 또 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늘과 그 자연과 대응을 해서 그대로 있는 모양이 뭐냐면 요 부분이 대충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이제 임하고 그죠?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기립을 했잖아요. 기립을 해서 응하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대강 무엇일 것 같다. 이게 우리 천인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모르게 이렇게 분류하는 게 뭐 소위 삼재사상이라고 하죠. 삼재사상. 천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한자 뺄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지구에 쭉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볼 때 이게 하늘과 같겠죠. 하늘. 그죠? 하늘이고 요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뭐냐면 하늘 바로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성진. 이렇게 달과 별. 그렇죠. 달과 별인데, 요 부분이, 대체로 은하. 그죠. 은하라고 하는, 이렇게, 그 해와 태양처럼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별들의 무리가 되겠죠. 그죠. 별들의 무리. 그 다음에 요게 반짝반짝하죠. 요 놈은 가까이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요게 뭐냐면 일월. 근데 별들 무리 밑에 그죠. 별들 무리 밑에 눈이 이렇게 해와 달의 작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해와 달 밑에 뭐예요? 이게 큰 산인데, 큰 산. 이게 또 한자를 안 써야지. 그래, 태산, 그렇게 큰 산. 큰 산. 자, 큰 산이 끝나는 곳에는 어떤 뭐가 형성돼요? 강하가 형성되죠. 강하. 그죠? 강가 하천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죠. 이게 바다, 대해. 큰 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다 밑에 흙이 있다, 없다? 바다 밑에 흙이 없으면 쏟아져 없어지겠죠. 그죠? 이 지각. 그래서 이제 관상학적인 명칭도 이 부분을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그 땅지자에 그 집각자를 써서 이게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사람 꼬라지하고 이게 자연의 꼬라하고 많이 닮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얼굴에 뭐냐면 응에서 쭉 기운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던진 기운은 어디에 맞을 확률은 없다. 이게 턱에 맞을 확률은 없다. 이마에 맞을 확률은 없다. 이마에 맞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땅에서 던진 돌은 밑으로 날아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운이 그대로 그 대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가리워진 우리가 이제 부분으로서 일종의 우리가 지구로 치면은 일종의 극의 지역하고 똑같은 남극, 북극. 남극, 북극이라고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축이. 그래서 이 축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면 이렇게 축에다 여기다가 뭘 꽂았다 이러면 축도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끄떡이죠, 그죠?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오케이 사인이에요? 노 사인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것은 오케이 사인이에요? 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그 드러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운적인 것들과 이렇게 대응을 하는 요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제 원리를 확장을 해가면 완전히 여러분은 거의 잘하면 다음 시간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뭐 관상학 뭐 이게 10년 공부 이런 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고 완전히 그 초스피드에 그냥 속성반이 아니고 속성 마스터반이에요. 그래서
예, 이마가 뭐냐면 하늘에 대응되어 있으니 그 사람의 주로 어떤 상태가 정신적 상태가 드러날 것이다. 아니면 신체적 상태가 드러날 거다. 그 정신적 상태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마는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은 기본적으로 텅 비어 청량한 상태가 좋겠죠. 텅 비어서 청량한 상태, 하늘이니까. 예. 근데 하늘이 뭐가 되면 흐리면, 그죠? 흐리다는 것이 뭐냐면, 예, 몇 가지 형태가 되는데, 주름이 지거나, 예, 그죠? 이마에 주름이 지거나, 이 주름은, 하늘의 주름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두우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 날씨가 맑을 조짐이다. 아니면은 이게 뭐 좋지 않을 조짐이다. 예, 좋지 않을 조짐이니까, 그 이마는 무엇을 주로 많이 보고 주름과 색깔을 많이 보고 그래서 하늘 상태를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봐요. 맑다 흐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로 맑다 흐리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하늘은 우리가 맑다 흐리다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 그 흐리 모양, 하늘이 흐리 모양이 되는 게 주름이 생겨나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색깔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예, 어느 곳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예, 이마가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평만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이마 동그랗고 예쁜 이마가 많은데 왜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으냐? 뭐냐면 흐리잖아요. 흐리네. 이마는 어떻게 해요? 밝아 있는 색깔이. 기본 바탕색이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이마가 색깔이 좀 어둡잖아. 그죠? 그래서 이마는 이 밝은 색을 더 위주로 삼고, 그 다음에 어느 색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좀 빨간색까지는 허용한다. 빨간색. 근데 빨간색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 있을 때의 대체로 붉은색이라면, 해가 졌을 때는 무슨 색요? 검정색, 그죠? 검정색.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다 제빛을 입고, 드러나는 색상이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죠? 그 하늘이 검으면 볼 일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참 상상력으로 제가 가봅시다. 오늘로 바로 관상가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눈썹이 가지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관상학 일반 관상학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보수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통 수명을 지키는 어떤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충격을 대체로 이제 완충을 하는 것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궁으로 그 부위별 작용을 하는데 이걸 뭐냐면 형제궁이라 그래요. 형제라는 것이 대체로 그 친구 또 뭐 이렇게 형제 이런 걸 상징하는 별인데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대체로 뭐냐면 횡적인 사회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횡적인 사회관계가 원만하냐 원만하지 못하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은하의 모양은 밤하늘에 어떻게 별은 어떻게 예쁘게 펼쳐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 곳에 꽉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예쁘게 펼쳐지는 게 좋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식으로도 명칭을 라후라고도 하는데 라후.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적당히 이게 너무 짙으면 은하가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횡적으로 뭐냐면 소통하는 에너지 이런 게 약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막 짙게 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거든, 나무 입장 모르거든 하면서 내가 잘했거든 이러면서요. 뭐 그냥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또 아주 옅은 사람은 어떻게
너무 펼쳐지가 있을 때 힘이 함축이 안 돼 있잖아, 이게. 그죠? 힘이 함축이 안 되니까, 사람 남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눈썹이 옅으면 대체 남하고 이렇게 잘 안 싸운다. 그 다음에 오리. 오리 또 뭐냐면 굵거나 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리 부드러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남하고 이렇게 잘 대결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은하의 기운들이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이런 게 아니고 적당히 은은한 빛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나와 남을 잘 소통시키는 어떤 그 모양새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장군들이나 이 바보들 장군이나 뭐 산적이나 보면 막 뭐를 어떻게 생겨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위에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죠, 그죠? 막 이래가지고 예, 안 나세요? 그 뭐 임꺽정이나 캐릭터를 예를 들어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선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러운 이렇게 선이 이런 눈이 되겠어요? 이런 눈이에요. 이게 저기죠, 그죠? 이렇게 남과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그 다음에 잘 사귀거나 이런 걸 해내는 어떤 곳이 바로 이 눈썹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냐면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꿀 때 어떻게 해요? 별을 바라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늘을 보고 기본 기도를 하지만 또 별님에게 말했다 이런 거 하죠. 그 별.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꿈, 또 이상, 또 가장 그렇게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모나리자의 눈썹 기억나세요? 아예 그 눈썹이 거의 없음으로써 이상한 그죠?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세상과 잘 소통한다 안 한다 아예 없으니까. 세상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걸 다 받아주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에너지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이나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양인들은 뭐냐면 요 눈하고 이 눈썹 사이가 대체로 저걸 이제 우리 관상에서는 전태궁이라고 하는데 저 자리가 대체로 좀 넓죠. 넓고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좀 먼 사람이 있고 그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눈썹하고 눈썹이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대체로 이제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대체로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 이건 뭐예요? 눈과 눈썹이 가까우면 이상 반대말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과 요 윗부분하고 눈썹 사이가 어떻게 해요? 좁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대체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 현실주의자. 동양인들은 이 부분 대체로 좀 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대로 연결선상에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개념을 파악해도 나는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그 해와 달 가까이서 반짝반짝인데 결국은 이제 뒷날에 우리가 다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자아라고 보여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그 취하는 자세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뭐를 벌렁벌렁거린다. 그 음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자세, 기본적인 모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눈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눈은 반짝여야 되고 그죠? 눈은 이제 동양 관상학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의 그
좌우를 나누어 가지고 남자는 왼쪽을 태양, 그다음 오른쪽은 태음, 달. 그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요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게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여자는 오른쪽이 태양, 왼쪽이 달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여튼 달이든 태양이든 일단 뭐냐면 반짝거리는 게 좋겠다. 그죠? 반짝거리는 게 좋고 대체로 이제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정은 눈의 흰자위죠. 그죠? 흰자위하고 그 다음에 금정자위 흑정이라고 하는데 흰자위 금정자위의 어떤 경계선이 좋고 요새 무슨 서클 렌즈가 낀다면서요. 그게 또 이제 대체로 이제 이 흑정이 조금 큰 상태를 조금 더 뭐냐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좋은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도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명품관도 있지만 가다가 탁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봤다. 그때 뭐가 바뀌어요? 일단 눈에 뭐가 바뀌어요? 눈빛이 싹 바뀌죠. 그죠? 저거 이러면서 눈으로 눈으로 들이는 독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눈독부터 먼저 들이죠. 그죠? 눈독을 들인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숨이 싹 가냘퍼지죠. 그러면서 저거를 오늘 확 찔러버려요. 이렇게. 거기다 더 이제 염장을 지르는 또 말이 있죠. 손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매장에는 없대요. 이러면 더 이제 심장까지 벌렁벌렁 하죠.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어떻게 코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는 포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의 모양이 그 사람의 그 행동적인 어떤 기질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 생긴 모양대로 막 들이민다는 거죠. 개코는 어떻게 돼요? 일단 코부터 내가 들이다가 딱 거기에서 신경을 늘 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가 작으면 우짜코이라고 하겠죠. 그죠? 우짜코. 코가 크면 일단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상태나 발달해 있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구조가 조금 크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을 생각하시라 했죠. 그죠? 구조와 기능에서 구조가 좀 크다는 건 기능적으로 발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이런 하늘, 이런 은하, 이런 해와 달 아래서 하늘이 뿌려주는 것을 다 뭐냐면 이제는 형상화할 수 있는 이게 소위 그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이 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코의 모양이 그 사람의 행동적인 어떤 성향을 가장 많이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관상에서는 재백붕이라고 하는데 이 코 상태가 안 좋으면요 무조건 이게 재물의 출입 이게 이 코라고 하는 게 뭐 코 구멍도 있고 뭐 여기도 명칭이 많아요. 명칭이 많은데 그 재화의 출입이 원활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것, 그다음 자기가 뭔가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태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코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모양인 반면에 우리 여기 있는 난대정이라고 하는 요 콧망울 있죠. 이 콧망울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려면 코를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들고 나는 어떤 호흡에서 우리가 코로 킁킁 하는 사람도 있죠. 코로 킁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면 이게 재화든 일이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뭐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킁킁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물과 부딪힐 때 제일 앞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코예요, 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는 제일 어떤 먼저 뭐냐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대면하게 되는 것이 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각하고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갈비집에 갔다 왔구나. 냄새가 난다.
이건 뭐냐면 과거, 그죠? 과거까지도 이렇게 추측해내는 그 능력을 가진 게 이 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산에 많은 햇빛, 달빛, 비 이런 것들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게 강하죠, 강하. 우리가 평야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아주 긴 강들이 있죠, 그죠? 이런 강들 옆에는 뭐가 자라요? 그러니까 강하 옆에는 평야가 있죠, 그죠? 평야에는 뭐가? 곡식이, 그죠?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 곡식들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수염이 되는 거죠. 보통 이 코수염이 어떻게 해요? 가지런하고 좋은 모양이면 우리가 평야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지나치게 모양이 좋지 못하면 자기가 짓는 농사가 흡족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뭐냐면 우리가 관상학에서는 수성이라는 술성, 물수자의 별성자라고 하거든요.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있는 모든 어떤 물기운들이 어디로요? 모여들어서 몸 안에 있는 뭐냐면 물기운들도 뇌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취합을 하는 곳. 그래서 큰 바다와 같은 것이라 늘 뭐냐면 벌레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쭉 쳐다볼 때 뭐냐면 물이 맑아야 좋다, 흐려야 좋다. 기본적으로는 완벽하게 맑을 수 없지만 적당히 맑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맑고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일종의 그 궁량이죠, 궁량. 궁량이 뭐냐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용량, 캐패시티 이런 뜻이에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은 물이 와도 그걸 다 받아준다. 그래서 뭐냐면 입 큰 깨구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입 큰 깨구리. 사자가 이 큰 깨구리만 잡아먹는다 하니까 입을 오므려가지고 저는요 입이 크거든요. 이러는데 입을 갖다가 다물고 있을 때 작더라도 뭐냐면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형태가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 궁량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대체로 입은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조금 더 좋아하는데 제일 좋은 걸 뭐냐? 제일 좋은 게 합소, 다물면 작고 개대, 열면 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입이 크지 않은데 웃을 때 완전히 막 입이 이까지 찢어지는 사람인데 그 상태가 어떤 입이 찢어진다 이러면 무슨 상태를 의미해요?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좋은 상태일 때 입이 찢어진다. 귀 밑에까지 걸린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상태일 때 입을 열었을 때 크게 입이 커져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많은 걸 받아낸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게 지각이죠, 그죠? 지각이고 이제 따로 우리 귀 밑에부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 그 다음에 지각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상태라야, 땅이 뭐냐면 이렇게, 탄탄한 모양이라 되잖아요. 탄탄한 모양. 근데 대체로 이제 V라인 이래갖고, V라인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을 칵 잡아당기는, 이게 정말로 참 우리가, 이거는 성형외과 수입하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 이게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이게 부위를 그럼 자 하늘은 뭐예요? 또 뾰족한 게 좋고 둥근 게 좋고 둥근 게 좋고 이 천재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땅은 어떻게 해요? 뾰족한 게 좋고 풍만한 게 좋고 그러니까 답이 저절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V 라인을 이루는 이런 모양은 하천 빛이 뾰족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두면 뾰족하니까 어떻게 세우면 잘 세워져요, 자빠져요?
자빠지잖아요. 이게 자빠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드가 적고, 이쪽으로 자빠졌다가 저쪽으로 자빠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자빠지게 보이면 뭐냐면, 남자들이,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인이 하첨지상이 되어 있으면, 일단 잡아 당기면 넘어올 것 같다, 안 넘어올 것 같다. 뾰족 하니까 잘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구조가. 그리고 잡아 당기면 넘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인이 이마가 둥글고 그 다음에 하첨지상, 이제 뾰족하면, 그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 오빠 저 오빠 하면서 잘 바닥먹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연예인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연예인은 최고지. 이 오빠도 나한테 뭘 준다 하고, 이마가 뭐냐면 둥글고 원만하면 받아먹는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머리는 공짜를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공짜가 많이 생겨서 대머리다는 거예요. 공짜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공짜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받기 좋게 되어 있잖아. 동그랗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은 대머리가 공짜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에 이 하첨지상이 되어 있으면 연예인들은 최고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그것보다 좀 격이 좋으면, 우리 다른 이제 우리 관상학적인 특성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격이 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영업 세일즈 1등. 영업 세일즈 1등. 자, 그것보다 격이 더 좋으면 외무부 직원. 그것보다 격이 더 좋으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 집에 가가지고 오빠 이러면서 저 집에 가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드릴게요. 이러니. 몇 년 전에 한 3년 다 돼갔는데, 이제 서울의 타워 팰리스 아시죠? 타워 팰리스에 있는 사모님, 그분이 52년생이에요. 용띠인데, 거의 뭐 이렇게 턱을 다 깎아놨더라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좀 예뻐. 누가 참 할 말도 없고, 그게 예쁜 거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뭐라고 했냐면, 이제 큰일 났다. 당신은 앞으로 3년 내에 이 집을 떠나게 될 거다.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풍요한 이 지각과 시골의 힘으로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평당 한 7천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팔 뻗으면 이게 뭐냐면 2억이라. 바닥에 흠도 없다니까. 바닥에 흠도 없는데 이게 2억짜리 집에, 팔만 뻗으면 2억짜리 집에 사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걸 다 깎았으니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당신은 이 집을 떠나게 될 거다. 첫째, 당신이 병이 와서 떠나든지, 말년에 병이 와서 떠나든지, 아니면 남편이 사업에 패망을 하든지, 세 번째, 남편이 다른 여인을 얻어서 당신을 돌보지 않든지. 그 세 가지 모양으로 떠날 건데, 스스로 복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웃자라고. 앞으로 연락 자주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 바쁘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가지런하게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지나치게, 정도가 지나치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버려지면, 그죠? 이게 사자상이 돼요, 사자상. 괜히 거북이 시비 걸고. 댐비 봐라 이러면서 오늘 심심하다.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었다 하면은 안 놓는다, 이게. 물면 안 놓는다, 이런 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제라든지 소통에 이게 넓어버리면 또 교제 소통에 방해를 받잖아요. 물론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물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또 내가 살 밀려도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밀려주고 이러면서 막 진척도 하고 또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적당한 수준을 평균적인 수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성형이나 미용적인 어떤 건 좋지만 그걸 또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강조하거나 이런 것도 원래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상리의 그 본질적인 거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조화입니다. 조화, 밸런싱이에요. 이게 밸런스가 잘 되는 거예요. 밸런스.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코가 잘생겨도 실제 소용이 없어요. 이게 도시로 치면 그 도시가 유기적으로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도시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려면 있어야 할 것이 적당하게 있고, 그죠? 시청 청사가 뭐냐면 엄청나게 호화청사에다가 뭐 이렇게 조화가 깨져 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의 결과물들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이라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 관청과 같은 역할을 해요. 관청. 도시로 치면. 그래서 우리가 길을 채청관, 보수관, 우리 감찰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이런 어떤 관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 만든 결과가 어디에 드러난다고 보느냐면 이 소위 육부라고 하는 곳에 드러난다 이거죠. 이게 육부. 실제로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이루었던 것의 결과들이 드러나는 곳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관상책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힘든 이유가 저기 뭐 눈이 이래 생기면 이렇다, 코가 이래 생기면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가 저 코 같고 저 코가 이 코 같고 뭐 용비라는데 용이 원래 그 여러분 10,000원짜리 꺼내보세요. 용코가 무슨 코인 줄 압니까?